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료들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특히 그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요. 비트코인이 앞으로 20년 동안 연평균 30% 수익률을 낼 거다. 이렇게 아주 자신 있게 말했더라고요. 네, 상당히 파격적인 전망이죠. 네. 그래서 그 근거가 뭔지, 또 스트래티지의 그 독특한 자금 조달 방식부터 해서 시장 분석, 최근 논란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명쾌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우선 스트래티지 자금 조달 방식이요. 이게 좀 흥미롭습니다. 그렇죠.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죠. 네, 우선주라는 걸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계속 사들이고 있어요. 네, 이게 뭐랄까 상환 부담이 좀 덜한 그런 특별 주식 발행 방식 같은 건데요. 맞습니다. 지난 6개월 동안 벌써 3차례나 했죠. 네, 그걸로 거의 10억 달러 조달 계획을 밝혔고 이 돈으로 운영도 하고 비트코인도 더 산다고 하고요. 네, 여기서 이제 세일러 전략의 핵심, 그 영구 부채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. 아, 영구 부채요? 네, 세일러 말로는 이 우선주가 만기가 없다는 거예요. 계속 달러 수익률은 주는데 원금 상환 의무가 없으니까 재융자 리스크가 없다. 그러니까 영원한 빚 같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래서 이게 장기 자산인 비트코인이랑 완벽하게 맞는다는 거죠. 이걸로 파괴할 수 없는 대차대조표를 만든다.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. 자산이랑 부채 만기를 딱 맞춘다. 재무 안정성을 높이려는 거군요. 네, 그런 시도죠. 근데 이게 고정 수입 투자자, 주식 투자자 모두에게 좋다. 좀 이상적인 얘기 같기도 한데요. 세일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. 고정 수입 투자자는 연 10%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얻고 오, 10%면 꽤 높네요. 보통 우선주나 정크본드보다도 한 4%포인트 높다고 하던데요. 네, 그리고 주식 투자자는 상환 부담 없이 비트코인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다. 뭐 이런 구조라는 거죠. 세일러는 이게 매우 확장 가능하고 극도로 낮은 위험이라고까지 했다면서요? 네, 그렇게 강조하죠. 근데 암호화폐 변동성 생각하면 극도로 낮은 위험이라는 건 좀 상당히 대담한 주장 아닌가요? 그쵸. 그 부분은 세일러의 아주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. 그의 낙관론은 정말 확고합니다. 모든 근본적인 요소들이 정렬되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다면서요? 네, 근거도 몇 가지 들었죠.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세계 유일의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했다는 점. 아, 상품, 커머디티로요? 네, 그리고 은행 규제 당국도 긍정적이고 회계 기준도 공정가치 회계로 바뀌어서 좋아졌다. 아, 그 공정가치 회계 덕분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오른 걸 재무제표에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된 거죠. 맞습니다. 그것도 호재로 보는 거고요. 기관 투자자들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겠죠. 그럼요. 100곳 넘는 상장사가 비트코인 가지고 있고 또 비트코인 ETF, 이게 정말 성공적으로 출시되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었다는 분석이죠. 네, 수요 측면에서 보면 ETF랑 기관들이 매일 새로 채굴되는 비트코인 물량을 그냥 다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주장도 하던데요. 네, 그렇죠. 하루에 한 4억 5천만 달러 정도 규모인데 그걸 기관과 ETF가 다 소화하고 있다. 와, 그럼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많다는 거네요. 네,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중요했던 반감기 이슈보다 이 기관들의 흡수력이 더 중요한 동력이다, 이렇게 보는 시각입니다. 그래서 그런지 가격 예측도 정말 파격적입니다. 네, 함청나죠. 2045년에 비트코인 하나가 1,300만 달러가 될 거다. 이게 연평균 29% 상승인데 이걸 다시 확인하면서 앞으로 20년간 최소 연 30% 수익률을 자신한다고요. 네, 지난 4년 반 동안 이미 연평균 57% 올랐다. 이것도 강조했고요. 비트코인이 모든 것을 부수고 있다. 이런 말까지. 와, 개당 1,300만 달러라 상상이 잘 안 가는데. 그만큼 믿음이 강하다는 뜻이겠죠. 근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최근에 그 비트코인 2025 컨퍼런스에서요. 아, 네. 스트래티지가 가진 비트코인이 56만 7천 개나 되는데 이거 준비금 증명, Proof of Reserves 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했어요. 아, 진짜요? 왜 거부했을까요? 비트코인 쪽에서는 투명성이 생명 아닌가요? 그렇죠. 그래서 비판이 좀 나왔죠. 투명성, 검증 가능성, 이게 비트코인 기본 정신인데 왜 안 하냐는 거죠. 세일러 회장 입장은 뭔가요? 세일러는 KPMG 같은 회계법인 감사를 받고 있고 또 사베인 옥슬리법에 따라서 임원들이 확인까지 하는데 이게 최고의 투명성 표준이다. 이렇게 반박합니다. 일리 있는 말 같기도 한데요. 상장사니까. 네. 그리고 모든 지갑 주소를 다 공개하면 오히려 해킹 같은 보안 위험이 커지고 직원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. 뭐 이런 입장이에요. 아, 보안 문제. 그럴 수도 있겠네요.
물론 영지식 증명 같은 다른 기술이나 자체 보관, 셀프 커스터디 연구는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이긴 했습니다. 이 논란을 보니까 약간 비트코인을 보는 시각 차이 같기도 해요. 정확합니다. 이게 딱 그 초기 암호화폐 지지자, 소위 오지 크립토들이랑요. 네. 블락록이나 ETF 같은 기관 투자자들 사이의 관점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. 오지들은 자산 자체의 투명성에 더 집중하고 그렇죠. 반면에 기관들은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재무 건전성, 그리고 보안, 이걸 더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. 비트코인이 점점 주류 금융으로 들어가면서 겪는 뭐랄까 성장통 같은 걸까요? 네,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? 스트라티지는 영구부채라는 좀 독특한 금융 기법을 써서 비트코인에 아주 장기적인 강력한 베팅을 하고 있다. 네, 그렇습니다. 마이클 세일러 회장은 규제 환경, 기관 참여, 모든 게 비트코인에 유리하다고 확신하면서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. 네. 다만 그 중위금 증명 논란처럼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중시하는 가치랑 또 전통 금융의 현실적인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갈지 이게 좀 과제인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이죠.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요.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그냥 투자 자산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구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서 계속 쌓아두는 뭐랄까 일종의 디지털 기업 준비 자산처럼 다루는 느낌이에요. 오, 그 표현 흥미롭네요. 디지털 기업 준비 자산. 만약에 이런 모델이 정말 장기적으로 성공한다면 다른 기업들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? 이번 비트코인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서 앞으로 기업 재무 전략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.